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계 각 회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캐피탈, 자산운용, 저축은행, 이 내용 끝까지 보시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보다 높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금융 쪽으로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있으신 10대, 20대 분들이나 취업준비생 또는 딴 분야 일을 하다가 이쪽 금융 쪽으로 이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 이분들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일단 전체 내용 요약을 한번 가자면, 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 그리고 각종 수수료, 2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위탁매매 수수료, 신용공여 이자 수익, 기업금융 수수료, IB 쪽이라고 하죠. 자산관리 수수료, WM, 상품매매 수수료, 자기매매 손익, PI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있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 판매 수익이랑 자산운용 투자 수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테고, 자, 카드사 같은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랑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이자, 캐피탈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금융, 이 주 수입원이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 대출, 채권 매각, 그리고 채권 회수 등으로 인한 충당금 환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투자 위탁 보수라고 해서 자산 운용 수수료 및 투자 자문과 투자 일임 수수료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 각각의 회사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융기관 한 7개 정도의 어떤 그런 큰 그룹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크게는 이자, 수수료, 그리고 투자 수익,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오는 것 같다. 기관이 어디든지 간에 금융의 본질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올리는 것에는 이자, 수수료, 그리고 투자 수익,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시중은행부터 말씀드리면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고객들이 예금을 하면 고객들한테 내어주는 뭐 이자, 은행이 비용이 될 테고, 대출을 함에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이자를 받죠. 그래서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 간의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뭐 아파트 담보 대출, 토지 담보 대출, 건물 상가 담보 대출, 뭐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예대 마진이 은행 수익의 한 80%를 구성한다는 거.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에 해당이 돼요.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판다든지, 보험, 펀드를 고객들한테 팔죠. 그리고 외화 환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우리 송금이라든지 뭐 인증서 같은 거 쓸 때 수수료 내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은행의 수수료 수익을 구성한다는 거. 은행에서 파는 뭐 신용카드나 펀드 같은 경우에 이걸 은행이 팔면은 그냥 한 번 수수료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이제 건당 금액이 있고 건당 얼마, 그리고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할 때마다 그 일부분을 또 은행이 수익으로 가져간다라는 거. 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펀드, 보험 뭐 이런 것도 자,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은 보면 될 것 같고,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 우리 뭐 HTS나 홈트레이딩 서비스죠. 아니면 모바일로 주식 거래를 하면은 그 거래 대금의 일부분을 증권사가 가져간다라는 거. 최근에는 이거를 좀 많이들 면제해주는 분위기죠. 두 번째, 신용공여 이자 수익. 증권사가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주식 거래를 해라, 미수거래라고 하죠. 이 미수거래에 대한 이자 수익을 신용공여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 그냥 대출 이자예요. 다음은 기업금융 수수료, 뭐 IB 수수료라고도 많이 하죠. 인베스트먼트 뱅킹 수수료. 증권사가 기업을 도와줘서 그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사가 도와줘서 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다. 기업이 타기업과 합병 같은 걸 할 때 증권사가 도와주고 매각 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다. 아니,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증권사가 이 회사를 도와주고, 총 공모 금액, 상장을 함에 있어서 주식을 공개 모집할 때 주주인 투자자들로부터 돈이 모이게 되는데 이 금액의 일정 비율도 가져간다는 거, 증권사가.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 금융 수수료가 되죠. 다음은 자산관리 수수료, WM, 뭐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WM 센터, WM 뭐 라운지, 종합자산관리 등의 이름으로 주로 이제 고액자산가들 대상으로 해서 뭐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를 해주고, 세무, 상속, 증여 뭐 이런 것들 자문을 제공해 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예요. 뭐 증권사에서는 WM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동일한 서비스를 은행에서도 하고 있죠. 은행에서는 PB라고 하고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하고, 증권사에서는 WM이라고 한다, 웰스 매니지먼트. 둘 다 사실상 동일한 일을 하는 거라 보면 된다. 고액 자산가들과 주로 상대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뭐 펀드, ELS, DLS 이런 것들을 팔죠. 이런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상품 판매 수수료가 있죠. ELS 같은 경우는 주가나 주가 지수에 연계된 금융상품이고, DLS 같은 경우는 파생 결합증권이라고 하죠. 뭐 채권, 원자재, 환율 그런 것들에 이제 연계된 금융상품이라 보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PI 손익, Proprietary Investment라고 해서 자기 매매 손익이라고 하는데, 증권사 자기 돈으로 주식, 뭐 채권, 파생상품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수익을 뭐 반드시 창출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손실을 얻을 수도 있는 거. 다음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 판매 수익과 그리고 자산 운용 투자 수익이 있다. 보험 판매 수익은 보험을 하면은 주로 이제 월납입으로 고객들이 돈을 내죠.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그게 이제 보험 판매 수익이고, 자산운용 투자 수익은 뭐 방금 얘기했던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모인 돈 가지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운용을 하는 거죠.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주로 국공채 같은 것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 카드사로 갈게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수익의 거의 90%가 가맹점 수수료라는 거. 우리가 상점에 가서 카드를 긁죠. 10,000원을 긁으면 우리는 카드사에 10,000원을 입금을 하고, 가맹점 수수료 한 2%라고 보면은 10,000원에 2%면 200원이죠. 200원을 떼고 카드사는 그 상점, 내가 카드를 긁은 그 가맹점에 200원을 뗀 9,800원을 입금을 하는 거죠. 즉 가맹점 수수료율 2%, 그 200원만큼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된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뭐 벤사도 있고 뭐 등등 해서 더 복잡하긴 한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사는 회원과 가맹점 사이에 있어서 플랫폼 기능 역할을 수행을 하고, 중간에 가맹점 수수료만큼을 먹는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우리 신용카드 회원 가입하면은 신용카드 나 매년 연회비 내는데 그것도 카드사 수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또 회원들 관리를 위해서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바우처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이런 게 다 이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용카드 고객들이,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 이런 것들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 거의 받은 만큼 고객들한테 거의 돌려주는 포인트라든지 어떤 바우처 뭐 등의 어떤 형태로 거의 돌려주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회원 수수료, 연회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아니다. 신용카드사들도 대출을 하죠. 현금 서비스, 그리고 카드론 이런 걸로 회원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이자 수익을 올리는. 다섯 번째, 캐피탈로 갈게요. 캐피탈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금융이 가장 대표적인 수익원이라는 거. 자동차를 좀 비싼 차를 사면은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거를 큰 돈을 한 번에 조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캐피털사가 중간에 껴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자동차 할부, 뭐 오토리스, 오토론 등등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죠? 이게 다 캐피탈사가 돈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의 뭐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큰 돈을 좀 내고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자동차를 조달해 와서, 구입을 해와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차를 내어주고, 소비자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뭐 그런 구조다. 제가 알기로는 캐피탈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중고차 시장에 강점이 있다는 거. 캐피탈 회사들과 중고차 딜러들 간의 어떤 그런 오랜 업력으로 인해서 고객이 와서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자동차 딜러들이 캐피탈 회사를 소개시켜주는 이런 형태가 많다. 그래서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중고차 딜러들과 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서민 중심의 지역금융이죠. 주요 수익원은 예전에는 좀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든지 개인 신용대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위험이 되게 높으니까 망하거나 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높아서 예전에 큰 사태가 났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량 기업, 뭐 기업 대출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주수익원에는 기업 대출, 채권 매각, 그리고 충당금 환입 이렇게 있다는 거. 기업 대출은 기업들한테 대출해주는 거고, 채권 매각은 회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은 그런 채권들을 채권 추심업체 이런 데다가 매각을 하는 거예요. 채권 추심업체는 뭐 알아서 회수를 하러 다니는 거고,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채권들을 최대한 좀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비싸게 팔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충당금 환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떨어낸 채권들이야. 못 받는다고 다 떨어내서 우리가 부채를 쌓아놨는데 이거를 뭐 나중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극적으로 회수를 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 해피하게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겠죠. 자산운용사, 우리가 흔히 아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 회사예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회사다.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펀드 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펀드를 운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 보통 펀드 운용 성과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자산운용사가 가져가고, 그리고 두 번째 수익은 뭐냐면 투자 자문 또는 투자 일임 계약 으로 인한 수수료가 있어요. 투자 자문은 진짜 뭐 말 그대로 자문해줘서 수수료를 받는 거고, 근데 이것보다는 투자 일임 수수료가 크죠. 투자 일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투자 일임 같은 경우는 뭐 펀드랑 비슷한데, 펀드 같은 경우는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판매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간의 1:1 계약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이런 계약이 투자 일임 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증권사나 은행 등의 어떤 그런 판매사를 거칠 필요 없이 자산운용사랑 투자자랑 1:1로 계약을 하는 그런 투자 구조가 투자 일임이라는 거. 이러한 어떤 투자 일임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대형 큰손 고객을 물어올 수 있다면, 대표적인 큰손 고객은 돈을 아주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연금, 기금, 국민연금 같은 그런 데는 이제 돈이 아주 많죠. 그런 데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데와 투자 일임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 이렇게 7개의 기관들이 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 자,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뭐 이번 내용 보시는 분들의 어떤 금융 상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